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장의 제역의 안정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는가, 도달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5장에서 제역의 안정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는 루스 판별법이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나이퀴스트 선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 루스 판별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안정인지 또는 불안정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안정과 불안정을 뭐한다? 판단을 한다. 그렇죠? 자, 나이퀴스트 선도는 안정인 때에 자, 이게 얼마만큼 안정이냐? 안정의 여유도가 얼마냐? 즉, 안정의 정도. 얼마만큼 안정하냐? 안정한데 얼마만큼 여유도가 있느냐를 우리가 계산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전달함수에서 페르프 전달함수 요 M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 플러스 GHS분의 G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이게 페르프 전달함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분모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즉, FS. 1 플러스 GH의 S의 값이 0. 이것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성 방정식. 이때 이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S값을 우리는 특성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성근. 자, 이때 이 특성근이 S평면에서 S평면에서 이 특성근의 위치가 이 부분을 우반구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좌반구다라고 합니다. 좌반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이 제역애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성근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성근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 좌반구에 존재해야 됩니다. 즉, 모든 특성근 S값이 좌반구에 존재해야지 이 제역에는 안정이다. 만약에 우반구에 존재하게 되면 특성근 중에 하나라도 우반구에 존재하게 되면 이 제역에는 불안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루스 판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 판별법. 자, 루스 판별법은 이 특성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 이 FS가 A, S의 4승, 플러스 B, S의 3승, 플러스 C, S의 2승, 플러스 D, S의 1승, 플러스 D, E, S의 0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equal 0. 이러한, A, B, C, D, E에서, 이러한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성 방정식만 보고도 우리가 이 제역애가 불안정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육안으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이 제역애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든 차수 A에서부터 E까지, 이게 차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개수도 늘어나겠죠. 즉, 앞에 개수가, 모든 개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모든 개수가 존재해야지만이 얘는 안정이다. 만약에 요 2는 맨 S의 0차수는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은 아니더라도 불안정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개수 A, B, C, D, E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자, 모든 개수의 부호가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모든 개수에 하나라도 부호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제역에는 무조건 불안정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루스 판별표에 제 1열의 부호가 동일할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루스 판별표에 제 1열의 부호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뭐예요? 루스 판별표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루스 판별표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우리가 부호로 우리가 이제 첨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방정식이 S의 4제곱 플러스 2S의 세제곱 플러스 3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는 0입니다. 자, 먼저 육안으로 보게 되면 자,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1, 2, 3, 1, 5. 그죠? S의 4승, 3승, 2승, 1승, 0승. 모든 개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개수의 부호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루스 판별도를 한번 그려보면 S의 제일 큰 게 4승이죠. S의 4승,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승까지 적습니다. 자, 그럼 개수가 1, 2, 3, 1, 5죠. 그럼 순서대로 1, 2, 3, 1, 5라고 적습니다. 없는 것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편의상 A 값이다 라고 보도록 하죠. A는 자, 우리가 이 라인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요 값입니다. 2라고 하는 값. 자, 2분의 자, 요렇게 곱합니다. 요렇게. 자, 사선을 이렇게. 2와 3을 곱하면 6. 그렇죠? 이거 이렇게 써볼까요? 2 곱하기 3. 마이너스 요렇게 곱합니다. 1 곱하기 1. 그렇죠? 요거 계산해보면 이것은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자, B는 마찬가지로 요 라인은 다 똑같이 요게 기준이 되면 2분의 자, 2분의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계산을 해보면 자, 2 곱하기 5 마이너스 자, 요거랑 곱합니다. 요거랑 곱하면 1 곱하기 0 해서 얘가 얼마가 되냐?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것은 5가 됩니다. 그죠? 5가. 자, 그럼 이 부분은 안 봐도 여기가 0, 0이기 때문에 여긴 0이 되죠. 그죠?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C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C는 자,
요 C는 당연히 요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2분의 5에 자 요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죠? 2분의 5 1 마이너스 자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5 자 계산을 해보시면 요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즉 여기는 마이너스 3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0, 0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D라고 보도록 하죠. D는 자, 마찬가지로 요게 기준이 됩니다. 마이너스 3에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면 2분의 5에 0 해서 5가 됩니다. 그렇죠? 계산해보면 5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루스판 별표의 제1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제1열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 2, 2분의 5 여기 마이너스 3, 5입니다. 부호가 같지 않죠? 그럼 이 제역에는 어떻다? 불안정이다 이거죠. 왜? 루스판 별표의 제1열의 부호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S의 4차식이기 때문에 특성근이 몇 개가 됩니까? 특성근이 몇 개? 총 4개입니다. 그죠? 4개. 자, 4개 중에 자, 부호가 지금 여기서 부호가 한 번 바뀌었고요.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부호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부호가 몇 번? 2번 바뀌었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우리가 S평면에서 우반구에 있으면 즉 X평면을 한번 그려보면 자, S평면에서 특성근이 우반구에 있으면 불안정, 좌반구에 있으면 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부호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부호가 2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우반구에 특성근이 2개가 존재합니다. 우반구의 특성근이 몇 개? 2개가 존재한다. 자, 특성근 총 4개 중에 부호가 2번 바뀌었기 때문에 우반구에는 특성근이 몇 개? 2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루스판 별법으로 계산할 때 여기가 0이면 그 위에 있는 값이 분명히 여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값이 여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러한 식으로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값들은 쉽게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한 개 더 보시게 되면 자, 특성 방정식이 S의 4제곱 플러스 6S의 세제곱 플러스 11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K는 0이다. 자, 안정이 되기 위한 K값의 범위는 얼마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S의 4차식이기 때문에 S의 4승,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이 됩니다. 개수를 보면 1, 6, 11, 6K죠. 그죠? 1, 6, 11, 6K가 되고 여기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A라고 보고 A는
자, 6분의, 그죠? 6분의, 자, 6 곱하기 11, 그죠? 요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면 1 곱하기 6. 계산해보시면 10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은 얼마가 된다? 이 부분은 10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값이 여기로 온다라고 했죠. 그죠? 이 값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K가 됩니다. 그죠? K가 되고요. 자, 이 부분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자, 요것분의, 그죠? 10분의, 자, 요렇게 곱하면 10 곱하기 6,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6 곱하기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은 10분의 60 마이너스 6K입니다. 그쵸? 자, 당연히 여기가 0, 여기도 0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되고요. 자, 여기가 0이면 요것에 의해 이 부분은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루스 판별법에서 여기에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요 값도 0보다 커야 되고 요 값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것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그쵸? 0보다 크다. 그쵸? 두 번째, 자, 요 값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60 마이너스 6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60 마이너스 6K가 0보다 크다는 식에서 60은 6K가 됩니다. 6으로 나누면 K는 1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제어계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K값은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지만 어떻다? 제어계가 안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루스 판별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루스 판별표를 보시고 우리가 계산해서 안정 또는 안정이 되기 위한 범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이퀴스트 선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이퀴스트 선도도 당연히 특성 방정식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나이퀴스트 선도에서는 자, 아까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페르프 전달함수 MS는 1 플러스 GHS에 분의 GS다. 그쵸? 자, 여기서 특성 방정식 FS는 1 플러스 GH의 S 이퀄 0.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GHS.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게르프 전달함수. 자, 그러면 이 게르프 전달함수에 주파수의 함수인 GH의 J 오메가의 함수로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한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면 이에 따른 뭐가 발생합니까? 벡터의 궤적이 발생합니다. 그죠? 벡터의 궤적이 뭐한다? 발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의 궤적에서 자, S평면에서 자, S평면에서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 자, 여기를 마이너스 1,
0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 점이 뭡니까?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 1,0과 정확하게 원을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달함수에서 벡터의 궤적을 했습니다. 그죠? 벡터의 궤적. 자, 그러면 벡터의 궤적에 의해서 어떤 것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것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벡터가 궤적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1,0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단위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 제역에는 안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1,0을 바깥쪽으로 들면 이것은 이 제역에는 불안정이 됩니다. 뭐가 된다? 불안정이 된다. 즉, 이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이 궤적이 발생해야지 의미 있는 제역계가 되는 거죠. 이 바깥쪽으로 돌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즉, 바깥쪽으로 돌면 불안정, 안쪽으로 돌면 안정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안정이냐? 자, 마찬가지로 S평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단위원을 마찬가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위원에서 크기가 1인 단위원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제역에는 안정이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안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임계,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만약에 이 제역계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 빨간색은 뭡니까? 안정과 불안정의 사이를, 경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얘를 왼쪽으로 가면 불안정,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어떤 변수를 조정을 하여 안정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에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조정을 해서 얼마만큼 더 안정에 가까웠냐, 얼마나 더 안정의 범위가 남냐, 여유가 남냐 이거죠. 그래서 자, 요 단위원과 요 만나는 요 점을 제가 쭉 요 중심점과 한번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보면, 자, 요 만나는 점 얘를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자, 얘는 뭡니까? 경계. 빨간색은 경계죠. 그러면 요것은 요렇게 되면 요만큼에 대한 뭐가 생기면 세타가 생기죠. 그죠? 즉,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밀어도 이렇게 들어와도 얘는 안정입니다. 그죠? 그럼 요만큼의, 요 세타만큼의 뭐가 생기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를 우리는 이득 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 부분과 요 부분. 얘가 더 이쪽으로 가도 얘는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을 우리가 GM이라고 하고 얘를 이득에 대한 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이득 여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득 여유라고 하고 요만큼의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하는 위상여유라고 해야 되죠? 제가 잘못 썼네요. 이득여유가 아닌 위상여유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득여유는 얼마냐라는 것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잘 보니까 이 이득여유는 이 부분이 뭡니까? 이 점은 실수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자, 이 실수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허수가 0이란 얘기죠. 허수부. 즉 예를 들어 G, J, 오메가라고 하는 함수가 A 플러스 J, B의 형태에서 요 B 값을 0으로 만드는 B equal 0으로 만드는 주파수에서 그죠? 허수가 0이 되게 하는 주파수에서의 뭡니까? 이득이 뭐가 된다? 이득 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전달함수에서 이득 여유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이 궤적은 뭘 그리는 거라고 했습니까?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오메가 값을 0에서 무한대로 변화시킬 때 이러한 궤적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게르프 전달함수 GH의 J 오메가가 자, 지금 예제 한번 보면 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J 오메가 플러스 1 J 오메가 플러스 2 분의 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허수가 0이 되게 하는, 그죠? 허수부가 0이 되게 하는.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요거랑 곱하면 J의 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자, 요거랑 곱하면 2 플러스 자, 요거는 J 오메가, 요거는 2J 오메가니까 J 3 오메가가 됩니다. 그쵸? 분의 20이죠. 자, 그럼 요것은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 실수부고, 요거는 허수부입니다. 즉, 허수부가 0이 되려면 오메가가 뭐가 돼야 됩니까? 무조건 0이 돼야 되더라 이거죠. 따라서 G, H, J, 0은 즉 오메가가 0이어야지 허수부가 0이 되더라 이거면. 자, 오메가 0 여기다 0은 뭐가 됩니까? 2분의 20이 돼서 이것이 10이 됩니다. 이때 이득 여유 공식은 GM 20 로그 자, 이득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이고 이득 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반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G H분의 1 요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 로그에 10분의 1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0 dB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득 여유를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자, 두 번째 예제를 보면 GH의 J오메가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오메가 플러스 1 J오메가 플러스 T 분의 10 그렇죠? 여기에서 이득 여유를 20dB보다 크게 하기 위한 T값은 얼마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자, 요거랑 곱하면 J의 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자, 요거랑 곱하면 T, 플러스 J, 자, 오메가의, 그죠? 1T. 오메가의 1 플러스 T가 됩니다. 분의 1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은 실수부고 이것은 허수부가 됩니다. 허수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0이 들어갑니다. 즉 오메가가 0에서의 이등여인 거죠. 그죠? 그래서 G, H, J, 0은 자, 0은 뭐가 됩니까? 0 해서 T분의 1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등여유 GM은 20 로그. 그쵸? 로그. 자, GH분의 1인가 뭐예요? 10분의 T가 됩니다. 자, 요것이 20dB가 커야 된다. 20 로그 20dB가 되려면 이게 10이 돼야 됩니다. 즉 결국에는 요 값이 자 20 로그 10이 20dB지 않습니까? 요 값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즉 10분의 t가 10보다 커야 된다. 즉 결국에는 t라고 하는 값은 100보다 커야지만 우리가 이등여유가 20dB 이상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이득 여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득을 구하라. 그죠? 이득을 구하라는 뭡니까? 이득 G는 20 로그의 G, J 오메가의 절대값이고요. 자, 이득 여유를 구하라 라고 하는 GM은 20 로그의 GH분의 1의 요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더라. 이득은 G의 20로그, 요 G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달함수를 뜻하는 거고, 이득 여유는 GM은 20로그의, 여기도 GH죠? GH가 뭡니까? 게르프 전달함수이면서, 이 GH라는 값은 뭡니까? 허수부가 0이 되는 오메가에서의 GH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드 선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선도는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4장에서 대략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보드 선도를 한번 보면, 자, 보드 선도도 안정과 불안정을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드 선도를 보면, 자, 하나는 여기가 0dB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득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하겠죠. 그죠? 여기는 오메가에서, 그렇죠? 오메가에서. 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 점이 뭐냐? 이득이 0dB가 되는, 즉 0dB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같을 때, 크기가 같을 때. 자, 요것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이득 교차점이다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이득 교차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위상도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겠죠. 자, 변화해서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이 정확히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이 점을 우리는
위상 교차점이다라고 합니다. 위상 교차점. 자, 그러면 이득 교차점에서 선을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득 교차점의 주파수의 선을 쭉 내려보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180보다 요 파란색이 뭐예요? 위에 있습니다. 그죠? 요만큼을 세타 M, 이득 여유다. 그죠? 이득 여유가 아니라 위상 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상 교차점에서 쭉 내려보면, 자, 여기는 0dB보다 뭐예요? 밑에 있죠? 요것을 GM, 이득 여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적겠습니다. 이득 교차점에서 이득 교차점의 오메가에서 위상은 마이너스 180보다 커야 된다. 자, 위상 교차점에서 이득은 0dB보다 어떻습니까? 아래에 있죠? 작아야 된다. 자, 이래야지만 보드선도의 이득 교차점에서 위상은 마이너스 180보다 크고 위상 교차점에서 이득은 0dB보다 작아야지만 이 제역에는 안정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이득은 0dB,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가 기준이 돼서 이 내용을 만족할 때 이 제역에는 안정이 나요. 즉 보드선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이 5장에서는 루스 판별법에 의한 안정도 판별, 그 다음에 나이퀴스트 선도에서의 이득 여유, 그 다음에 보드 선도에서의 안정, 불안정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만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